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라고 믿었던 제약주들마저도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시장의 부담을 또 한 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한미약 폭으로 인해서 다시 제약주들 화답을 한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까지 급격하게 밀려났습니다. 한미약품이 18%나 급락을 예. 하면서 제약주에 한층 더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어제 한미약품이 이제 그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기술 수출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어제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내에서 이제 한 3%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서 일단은 바이오 제약주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한미약품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이제 고 PER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좀 급격하게 좀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이제 빌미 또는 욕구를 자극했었던 거는 한미약품 영업이익 기준으로 일단은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한 25분의 1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R&D 투자 비용이 좀 증가를 했다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치를 너무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1차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요인으로는 역시나 이제 고 PER에 대한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었던 이유는 이 앞전에 이제 현대차가 한번 움직였고, 그다음에 어제장에 이제 삼성전자 쪽이 움직이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실적 부분들의 전에 주가가 이미 기선반영을 좀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도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미약품 외에도 LG생명과학이나 아니면은 그 환인제약, 그리고 이제 녹십자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일단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온 부분들은 수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주가 레벨업이 이 앞전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 욕구를 좀 강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간이랑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게 아니라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분명히 글로벌 섹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국내 이제 제약 업종들 실적 제약 바이오 포함을 해서 일부 이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일단은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랑 가격 조정은 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도주, 그러니까 흔히 믿고 있었던 주도주가 이제 꺾이는 그런 흐름들, 한풀 꺾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새로운 주도 업종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마 추가적인 지수 또는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좀 가늠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만약에 새로운 주도 업종을 만약에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중국 관련 소비주, 사실 언제 한번 테마성 이슈를 만들어서 수급이 몰려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중국 관련 소비재 섹터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어제 이제 쿠쿠전자나 아니면은 리온쿠첸 이런 밥솥 관련주들이 먼저 좀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밸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실만 매물 출회로 인해서 급락세를 시현했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성장은 남아있는 상태이고 중국 소비 관련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이에 동의하시나요? 네, 큰 틀에선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되고 있는데 이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성장의 속도도 계속 이렇게 빨라질지. 그런데 이제 주가는 실적의 성장 속도보다 최소한 5배에서 10배 이상은 빨리 가는 건 맞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정받을 때 이렇게 격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글로벌 경제 자체가 저성장에 고착화될 가능성, 특히 FOMC가 이번 주에 노출한 그 노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이 돼도 미국의 물가 성장이 1.9%밖에 안 된다라는 건 미국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저성장하는데 유럽이 2% 성장, 중국이 7% 넘게 고성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저 글로벌 경제 자체가 저성장할 것을 연준은 내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성장주들이 떴는데 이 성장주들 자체가 떠도 너무 뜨고 너무 쏠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체 군단이 올라가는 것은 뭐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뭔가 물꼬를 터주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 흐름이 개인 투자자에겐 더 뼈 아픈 거죠. 왜냐하면 전체 군단이 올라가면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주 박살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수는 나빠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계좌 잔고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그런 장이라는 점에서 해법은 딱 한 가지, 종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압축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롯데그룹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해임이 되고 나서 신동주, 신동빈이 형제의 난 때문에 그룹주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또 그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뭐 롯데가에서도 뚜렷하게 지금 뭐 그 향후 지분 구도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네. 뭐 이슈가 좀 뭐 지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트레이딩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지분 구조를 좀 보고선 좀 판단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광윤사랑 그다음에 롯데홀딩스 이쪽에 대한 그 지분을 어떻게 넘겨주는지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윤사 그리고 롯데홀딩스 그리고 이제 호텔 롯데 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국내 롯데 계열사들의 지분 구조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 롯데가 어떻게 좀 상장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롯데홀딩스에서 이제 주총이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뭐 흔히 말해서 왕자의 난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신격호 회장의 지분 승계가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거의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 이제 장남이랑 차남을 계속 저울질을 하다가 그 지분을 넘겨주지 못했는데 지금 신영자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만약에 신동주 회장 쪽으로 만약에 확실히 기울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신동빈 회장 지분보다 높은 뭐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슈는 조금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캐스팅 보드라고 할 수 있는 신영자 이사장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좀 기우는지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홀딩스 지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격호 회장의 의중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힌트를 좀 주자면 캐스팅보드인 신영자 이사장의 흐름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부분들 체크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앞서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뭐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 매매 말씀해 주셨다시피 쉽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롯데칠성이나 롯데쇼핑 이런 대부분 롯데그룹주들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입니까? 유동성이 좋습니까? 거래가 쉽게 됩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뭐 이슈 매매 쳐서 뭐 10% 이익 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롯데그룹이 앞으로 뭐 잘 될 거다. 뭐 이래서 투자한다면 뭐 현재 구간에서 뭐 급락이 나올 때 사는 건 오케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슈 매매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뭐 롯데그룹의 정말 최상위층이 내 친구가 아니라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 매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롯데그룹주들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 또 요동을 치게 될지 아니면 다시 안정세를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시장 전체적인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주주 가치를 어떻게 좀 제고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뭐 주의 깊게 보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이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오늘장에 뭐 움직임들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인터로조라는 기업인데요. 인터로조 사실 제가 이제 뭐 이 앞전에도 한번 뭐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고 뭐 날짜를 보니까 7월 9일인데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2분기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관심
좀 유망주로 좀 보자로 했었던 이유는 실적, 2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었는데 지금 뭐 영업이익으로 한 129%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면서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수급도 양호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 숫자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분기, 3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어쨌든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로저 추가적으로 또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실적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인터로조를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